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추억이 많고 인연이 길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화해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던 동지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 함께 할 것 같던 인연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철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다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더 크게 서라. 돈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아무리 애써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아리를 붙잡고 고치려는 동안 정작 내 시간과 에너지는 바닥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련은 두렵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련이야말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준 상처에 집착하며 화해를 갈망하면 내 인생은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잘라내고 앞으로 걸어 나간다면 그때부터 그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인생은 긴 항해와 같습니다. 함께 탄 줄 알았던 동료가 배에 구멍을 내고 물을 퍼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를 살리려면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꿈도 내 가족도 내 책임도 함께 바다에 잠기고 말지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지 다시 독을 들이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배신의 기억을 가장 오래 저장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과 직결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는 것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잊으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지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내 삶의 무게는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 위에 배신과 상처를 다시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선택입니다. 경제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손해가 나는 투자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지요. 이미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했으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붙잡는 행동.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과감히 손을 뗍니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에 더 이상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는 것은 손실을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 억지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큰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타인과의 손잡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이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말하지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진심은 감정이고 신뢰는 결과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거우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진심만으로는 회사도 사람도 세상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작점일 뿐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하지만 세상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결과의 신뢰도로 판단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도 외면받습니다. 그만큼 신뢰는 돈보다 비싼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벌어라. 신뢰를 얻는 사람은 결국 시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는 복리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면 결국 큰 것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성과에 취해 쉽게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몇 년 후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는 걸 모릅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객의 불만을 무시하면 그 한 명은 사라지지만 그 고객의 말은 100명의 잠재 고객에게 퍼집니다. 신뢰는 쌓기 어렵고 잃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신뢰의 속도보다 신뢰의 방향을 먼저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릅니다. 모든 게 즉각적이고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결코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림의 미학 속에서만 자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켜온 약속,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진심, 이런 것들이 쌓여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안정감 속에서만 신뢰를 느낀다고. 즉, 한 번의 선행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태도와 변함없는 마음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신호를 심어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한 번의 실수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를 잃는 거야.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 직원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좋은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신뢰 관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은 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신뢰 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신뢰는 결국 사람을 부르고 기회를 부르고 행운을 부릅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는 전략을 만들지만 신뢰는 그 전략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이어주며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당신의 신뢰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신뢰는 빛처럼 천천히 번지지만 한 번 퍼지면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당신의 신뢰를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성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낸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는 것을 젊었을 때에 나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잠도 줄이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은 채워져도 마음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와 나누느냐에서 온다는 걸. 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돈이 커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넓으면 돈이 적어도 평안이 커집니다. 경제학에서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이라도 처음엔 큰 행복을 주지만 점점 그 효과는 줄어든다는 뜻이죠. 100만 원이 없던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이미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겐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간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확대할 뿐이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돈은 독이 되고 감사로 가득한 사람에게 돈은 축복이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세 가지 원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즐거움 플레저, 몰입 엔게이지먼트 의미, 미닝.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첫 번째 즐거움을 살 수 있을 뿐 나머지 두 가지는 오직 태도와 관계에서 온다. 이 말은 곧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사업가는 엄청난 부를 쌓고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그는 그 불안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 반면 제 주변에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늘 평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은 내가 부릴 도구이지 내가 섬길 신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없는 결핍을 낳습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꽃은 각자의 계절에 핍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봄에 국화가 피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남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늦어도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며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남기느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수록 진짜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건강, 신뢰, 사랑, 그리고 평안한 잠. 이것들은 결코 가격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귀하고 더 오래 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통장보다 당신의 마음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감사와 용서, 그리고 여유가 남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부자인 하루가 되자. 돈은 쌓을수록 무겁지만 감사는 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의 이자를 모으며 삽니다. 세상이 불황이라 해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호황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자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돈은 떠날 수 있지만 품격은 남는다. 품격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을 탓하지 않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하지만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나중이라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보다 더 잃기 쉬운 것은 시간이고 시간보다 더 되찾기 어려운 것도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관리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 어떤 자원보다 희귀하며 다시 채워 넣을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다. 우리는 종종 돈을 잃으면 불안해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낼 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경영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것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지능도 재능도 아닌 시간 사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합니다. 시급한 일은 눈앞에 불을 끄는 일이고 중요한 일은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급한 일에 인생을 다 쓰고 정작 중요한 일은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유리병과 돌모래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큰 돌을 넣으니 병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자갈을 넣으니 틈새가 메워졌고 그 후에야 모래를 넣자 비로소 꽉 찼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병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먼저 넣은 큰 돌은 가족 건강꿈 같은 진짜 중요한 것들입니다. 만약 모래부터 채운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넣을 자리는 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일까? 당신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함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게 아니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고 부모님이 주름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그날 보낸 시간 중 의미 있었던 일시간을 꼭 기록합니다. 그 한 줄이 나에게는 하루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짜 바쁨은 인생을 소모시키고 진짜 집중은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한국의 중년 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은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을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는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attention economy, 즉 관심의 경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사기 위해 기업들은 매일 경쟁합니다. SNS, 뉴스, 광고 모두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 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시간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반대로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언제나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 10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낭비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인생의 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더 많은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한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영아, 지갑은 돈의 집이야. 그걸 함부로 다루면 돈도 머물고 싶지 않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지갑은 그저 돈을 보관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 나아가 인생 전체에 대한 철학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지갑을 통해 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의 지갑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갑은 신기할 만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돈은 액면과 순서대로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지폐는 구겨지지 않았고 구석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갑은 단지 돈의 집이 아니라 감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닦는 일을 마치 하루의 명상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지갑은 늘 영수증, 낡은 카드, 심지어 쓸모없는 쿠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폐는 뒤죽박죽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엔 묘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갑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책상이 정리되어 있으면 사고도 정리됩니다. 그 원리는 지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갑이 깔끔한 사람은 돈을 존중하고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을 존중합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수고와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흘린 땀과 시간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태도의 연습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갑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질서에서 큰 질서가 만들어지듯 작은 정성이 인생의 운을 바꿉니다. 일본의 한 부자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부드러운 천으로 지갑을 닦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신처럼 모시지 않지만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은 만들어준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돈을 맹목적으로 쫓지 않되 그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돈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 노력,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지갑 속의 질서는 곧 마음 속의 질서입니다. 돈을 반듯하게 정렬하는 사람은 관계도 반듯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지갑을 볼 때마다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깔끔한 지갑에는 자존감이 있고 무거운 지갑에는 미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지갑에는 의외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여백입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그 자리에 운이 들어옵니다. 오늘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지갑은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집인가요? 혹시 영수증이 쌓여 있다면 버리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지갑을 닦으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재정적 에너지를 바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지갑을 관리하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며 돈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삶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을 담은 작은 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월급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지갑이 가벼워져 있는 그 느낌. 아니, 분명히 이번 달엔 아껴 쓴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새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죠. 이건 단순한 지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지갑을 관찰하며 이 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지갑은 돈을 오래 붙잡습니다. 반대로 지저분하고 무거운 지갑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돈은 흐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흐름은 감사와 정성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한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나 마음으로 흘러간다. 그는 말하길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감정의 매개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벌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면 그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갑이란 그 돈의 집입니다. 그 집이 어두우면 돈은 떠납니다. 그 집이 따뜻하고 정갈하면 돈은 돌아옵니다.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지갑을 열고 오늘의 지출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 소비는 나를 성장시켰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폐를 반듯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수고했어. 이건 단지 돈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은 단지 물리적인 지갑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면 돈도 그 불안함을 느끼고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먼저 마음의 공간을 정돈합니다. 그들은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머물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욕심보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돈은 결국 안정된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일은 사실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이 돈을 다루는 방식은 곧 당신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오늘 밤 지갑을 꺼내어 살펴보세요. 그 속에 당신의 하루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었나요? 후회가 있었나요? 그 감정을 정리하고 지갑을 닫고 돈을 반듯하게 놓으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타고나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매우 작고 사소한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나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가진 공통된 습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들은 지폐를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으면 두 손으로 감사히 받고 지갑 속에 반듯하게 넣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존중의 파동이라 부릅니다. 어떤 대상을 존중하면 그 대상도 당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되돌려 준다는 원리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돈을 정성스럽게 대하면 돈은 다시 당신에게 머물 이유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소비한다면 그건 이미 무의식적 낭비의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커피를 사면서 이 한 잔으로 오늘의 에너지를 얻는다. 감사히 마시자. 이렇게 마음을 담으면 그건 의식 있는 소비가 됩니다.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큽니다. 한쪽은 돈을 흘리고 한쪽은 돈의 흐름을 붙잡습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돈을 부르는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원칙을 지킵니다. 1. 지갑을 늘 깨끗하게 유지한다. 2. 돈을 쓸 때 감사의 말을 한다. 3. 하루 한 번 돈의 흐름을 점검한다. 4. 무의미한 지출 대신 의미 있는 지출을 선택한다. 5. 돈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한다. 이 단순한 5가지가 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감사와 존중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돈이 흐르는 것에 감사한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감사는 운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돈을 부르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손끝, 지폐를 곱게 펴는 그 순간, 감사함을 되새기는 짧은 호흡, 그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삶에 행운의 길을 엽니다. 작은 습관이 큰 행운을 만든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부자들이 몸소 증명한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그 진리를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해 보세요. 지갑 색깔이 돈의 운을 좌우한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미신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며 이 말 속에도 묘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색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기분이 바뀌듯 지갑의 색 또한 우리의 금전 에너지를 바꿉니다. 색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과 행동의 리듬을 바꾸는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1. 브라운 뿌리의 색 안정의 에너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색입니다. 토도의 기운을 담고 있어 돈이 흐르지 않고 쌓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 좋습니다. 이 색은 차분함과 신뢰를 상징하므로 사업가나 관리자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2. 블랙 집중과 통제의 상징 검정색은 모든 색을 흡수하는 색입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돈의 순환이 막히기도 하죠. 이미 재정이 안정된 사람,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단세, 지출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는 약합니다. 3. 옐로우 골드, 옐로우 골드 확장의 에너지 태양의 색, 생명과 번영의 색입니다. 이 색의 지갑은 돈의 순환을 빠르게 합니다. 들어오기도 잘하지만 나가기도 쉽습니다. 즉, 돈의 흐름이 왕성해지는 색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에너지가 정체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4. 그린 균형과 회복의 색, 자연의 색인 초록은 균형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지출과 수입의 흐름을 부드럽게 맞추고 불안정한 재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주 돈의 기복이 심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도움이 되는 색입니다. 5. 레드 열정과 움직임의 색불호의 기운을 가진 색입니다. 돈의 순환이 매우 빠르며 즉각적인 결과나 성과를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오래 타지 않습니다. 돈을 부르는 힘은 강하지만 돈을 머무르게 하는 힘은 약한 색입니다. 도전적인 일을 시작할 때 잠시 운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 좋습니다. 6. 화이트 정화와 리셋의 색 하얀 지갑은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환경, 새 계좌를 여는 시점에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돈의 기운이 흩어지기 쉬워 자주 관리해줘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기 리셋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7. 그레이 균형과 냉정의 상징 흑과 백의 중간 그레이는 판단의 색입니다.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돈을 관리하게 해줍니다. 다만 너무 오래 쓰면 욕망의 불꽃이 줄어들어 기회의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감정 소비가 잦은 사람, 차분히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8. 퍼플 영감과 직관의 색. 예로부터 왕과 성직자의 색이었던 퍼플은 영적 부후와 직관적 선택을 돕는 색입니다. 돈의 흐름을 영리하게 읽는 감각을 열어줍니다. 예술가, 기획자, 리더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현실적 금전운보다 감성적 풍요에 가깝습니다. 색은 단순히 운세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거울입니다. 지갑의 색을 바꾸면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결국 운을 바꿉니다. 색은 마음의 언어이고 돈은 그 언어에 반응한다. 당신에게 맞는 지갑의 색은 가장 예뻐 보이는 색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색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이 멈춘 그 색이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인생에 필요한 운의 파장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를 싫어한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 행동, 감정에 따라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85년의 인생을 살며 깨달은 건 돈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 돈을 다룰 때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또 돈이 나가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무의식은 돈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편함이 다시 돈을 밀어내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돈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금전 자석입니다. 한 푼이라도 손에 들어올 때 고맙다는 마음을 먼저 전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2. 영수증과 쓰레기를 지갑에 쌓아두는 습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관찰했습니다. 부자의 지갑은 얇고 깨끗했습니다. 반면 돈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의 지갑은 영수증, 쿠폰, 오래된 카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라고 했죠. 그 집 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돈은 숨이 막혀서 떠나버립니다. 매주 한 번 지갑을 비우세요. 필요 없는 영수증을 버리고 지출 내역은 노트나 앱에 옮겨 기록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재정 감각을 깨어나게 만들 겁니다. 3. 돈을 아무렇게나 접거나 구기며 넣는 습관. 지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흘린 땀, 시간,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걸 구기거나 아무렇게나 던져넣는 건 결국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깔끔하게 펴서 금액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나는 질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인식은 자연스럽게 재정 습관을 바꿉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을 끌어당깁니다. 다이도 나중에 정리하자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지갑 속이 엉망인 이유는 단 하나,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자. 하지만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갑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무질서가 쌓여 큰 혼란을 만듭니다. 돈은 질서를 사랑하고 혼란을 싫어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5분만 정리하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내일의 재정 운명을 바꿉니다. 5. 돈을 죄책감과 연결짓는 사람. 어릴 적부터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은 욕심쟁이 같은 말을 듣고 잘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돈 이꼴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 죄책감을 느끼고 돈이 들어와도 스스로 방해합니다. 결국 돈이 자신을 피해가는 것이죠.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탐욕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으로 쓰면 돈은 당신을 통해 더 큰 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작지만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매일 조금씩 돈의 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장 잔액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지갑을 정리하고 돈을 대하는 말을 바꾸고 작은 감사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돈은 당신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계산기를 따르지 않는다. 돈은 마음을 따른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 때도 잃을 때도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단지 거래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누군가의 시간, 노력, 신뢰가 담긴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을 때도 쓸 때도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내 지갑 속에는 항상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종이에 나는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나는 돈으로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물론 어려울 때조차도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장 잔고가 바닥났지만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용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돈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사명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누구를 돕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세요. 그때부터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출은 많았지만 늘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돈을 쓸 때마다 또 돈이 나가네 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나갈 때마다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돈은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누군가의 밥이 되고 꿈이 될 거예요. 몇 달 후 그는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는 순환을 만듭니다. 돈은 순환 속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명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그 사명을 돕는 조용한 친구였을 뿐입니다. 이 생각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었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돈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 종이를 조용히 지갑에 넣어두세요. 지갑을 열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당신이 돈을 버는 이유를 떠올리세요. 그 문장이 당신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돈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매일 지갑을 닫고 정리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지갑을 관리하는 방식이 곧 인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갑 속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감사의 말을 한 줄 써놓고 당신의 돈이 흐르는 방향을 살펴보세요. 그 순간부터 행운은 당신 곁에 천천히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겁니다. 돈이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지갑이 돈의 집을 넘어 행운과 감사의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